자, 오늘 할 내용이 역함수라는 단어 내용이고요. 자, 합성함수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여기도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오늘도 아마 2시간 동안 이것만 할 수도 있어. 도대체 오늘은 언제? 그리고 사실 얘들아 저번에 합성함수 한 것도 그렇고 사실 그때 우리 4시간 동안 개념만 했잖아. 그거를 사실 그렇게 할 내가 단어는 사실은 아닌데 내가 그때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다 했어.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자체가 수능에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니네가 그때 많이 힘들긴 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많이 했어 그때. 그래서 오늘도 책에 없는 내용까지 좀 덧대서 다 할 거야. 근데 오늘 내용 끝낼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오늘은 좀 되도록이면 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그렸습니다. 딱 맞춰서 하자고. 알겠죠? 그리고 교재가 라이트쌤이 지금 아직 문제풀이가 명제에 거기 뒷부분부터 안 돼 있단 말이야. 그거는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토요일날 연장 수업 때 합시다. 그래서 오늘 개념하고 토요일에 연장 수업 1시간 하나요? 그때는 문제풀이 하는 거 봐서 좀 일찍 끝내줄게. 오. 알았지? 무조건 2시간 하지 말고 그때 공짜 수업이니까 내가 할게. 공짜 수업. 공짜 수업이잖아.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나는 대로 생각하고 보충은 공짜죠. 내가 내리들한테 돈 받고 하냐? 제가 보충은 공짜 돈 안 내. 연장 수업, 저 방학 연장 수업만 돈 내고 하는 거야. 보통 시험 대비 보충이랑 영어식 돈 따로 안 내. 내리들은. 모든 학원이 그래.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자,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졸면은 팔 거야. 알았어? 사탕 달라고 하지 마. 없어. 알았지? 한반 애들이 야들야들 먹어가지고 없어. 달라고 하지 마. 자, 근데 저희가 제일 많이 먹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야근해서 그냥 먹을 수 있어. 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 저번에 얘들아 잘 들어라. 자, 일단 우리 저번에 합성함수 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말로 할게요. 자, 우리나라 돈을 원을 달러로 바꾸는 관계식이고 달러를 N으로 바꾸는 관계식이 있었을 때 처음 거를 F라는 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를 G라는 식이라고 했을 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한꺼번에 가는 거를 F 합성, G 합성, FC니까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중간 과정 생략하는 게 합성함수였어요. 그냥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데 좀 다른 게 있어. 일단 합성함수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였냐면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나중에 나오는 함수의 미안해.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나오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됐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집합이 원칙적으로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이렇게 관계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세 개는 아니야. 두 개야.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관계가 잘 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역함수를 뜻하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이 그림이 일단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자, 원을 달러로 바꾸고 싶어. 그거의 관계식을 우리가 F라는 식이라고 정했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F의 정의역은 노란색이죠. F의 공역은 파란색이죠. 이건 당연히 하잖아. 근데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차이는 어떻게 하냐면 역은 한자어로 거꾸로라는 뜻이야. 네. 민경이 나왔나요? 누구야? 김민경. 민간이 오늘 오는 날이 아닌데. 아, 그래? 엄마가 전화 왔어요? 네. 다른 학원에 전화했어. 나도. 네. 저 어머니는 월 수능 반에는 저거 화목 토일 때 전화해요. 우리 애가 안 왔는데요. 저번에 또 애가 잠자다가 늦었다고 늦게 갔다. 오늘 오는 날이 아닌데. 응? 어머니 잘못 보내셨어요. 잠깐. 자, 근데 애가 머리는 되게 좋아. 네? 2학년인데, 1학년인데 머리는 되게 좋아. 호성중학교인데 진짜 아마 전교 1등 할 것 같아. 되게 그 정도로 잘. 그 정도로 잘. 자, 그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 자, 그래 맞죠. 걔 수업 들으면서 질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지가 다 해. 지금 진도가 이제 이하 들어가. 단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 지가 다 해. 제가 제일 먼저 잘. 난 초사였어. 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 지금 못하잖아, 똥개들아. 잘 봐. 자, 이거를 F라고 표현했는데요. 역은 뭐 얘기했지? 이 역이 한자어로 거스를 역자야.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 화살표가 우리가 맨 처음에 함수 얘기했을 때 대응한다는 표현이었죠. 그럼 대응하는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원을 달러로 바꾸는 관계식이 F였대? 그거를 이용해서 달러를 원으로 바꾸는 관계식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해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라는 의미가 역함수거든요. 그냥 내 멋대로 썼어. 자, 그때 이거를
기호를 일단 어떻게 쓰냐면 자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민지야 자는 거 아니지? 자는 줄 알았어. 나 맨날 너만 보면서 해. 졸까봐 졸면 안 돼. 자 기호를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역함수는요 기존에 주어져 있었던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찾게 돼 있어요. 이 원칙적으로.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 f는 함수 이름이라 그랬지 펑션의 약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냥 이름이셔. 그러면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역함수라는 표현에 여기다가 지수 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요. 근데 지수가 아니시고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 자체가 그냥 역함수의 수학 기호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이에요. 그냥 F의 역할. F. 그래서 읽을 때는 F 역함수 또는 역함수 F 이렇게 불러. 학교 선생님은 아무래도 수학과 나오신 분들은 영어를 많이 써서 이거를 역함수라는 뜻이 영어로 인버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F 인버스라고 부르는데 난 영어를 싫어하니까 그냥 F 역함수라고 할게. 알겠죠? 자, 그런 거 인버스라고 부르는데 수학 영어예요. 자, 그럼 잘 들어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A의 자 A랜다. 노란색 주머니의 대표적인 원소를 A라고 하고 파란색 주머니의 대표적인 원소를 B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F라는 함수에서 정의역에다가 A를 대입하면 편집값이 B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좀 중요한 건데 니네는 지금 써주는 두 줄을 같은 의미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애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따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F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가 반대가 됐지. 그럼 이번에 의미가 뭐냐면 아까는 파란색이 F의 공역이었는데 역함수일 때는 파란색 주머니가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정의역하고 공역의 위치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쓸 때는 F 역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의 원소 B를 대입했더니 거꾸로 누가 나왔어? A가 나왔습니다. 라고 의미해서 갈 수가 있어요. 니네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20을 20으로 바꿀 줄 알아요. 20을 거꾸로 20으로 바꿀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모양이 너무 쉬운 게 얘 기준으로 얘를 봐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의역하고 공역이지. 위치를 서로 자리를 체인지. B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 괄호 안에 있던 게 밖으로 튀어나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뀌어? 원함수에서 역함수로만 바뀌면 돼요. 구조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다. 여기 복잡한 거 거의 없어요.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합성함수는 개념도 짜증나는데 계산도 못 짜증나요. 여기는 그렇진 않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가니까. 알겠죠? 자, 알겠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역함수, 자 합성함수랑 그냥 함수할 때도 대응관계를 좀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얘도 대응관계 하나 한번 해보세요. 제목은 그냥 그래프라고 정해놓고 자 주머니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이것도 색깔 부분에서 잘 필기하세요. 자 이번엔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자 어떤 함수가 정의역이 노란색이고 공역이 파란색이래. 자 이거를 그냥 함수 이름 F라고 했어요. 그때 대응관계를 몇 개를 표시해 봤더니 자 정의역이 노란색 주머니 공역이 파란색 주머니라고 했을 때 원소가 그냥 1, 2, 3, 1, 2, 3 있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대응하는 게 1이 2에 2가 3이 3에 1이 대응했대. 얘가 함수 이름이 F야. 자 오케이? 특징 살펴보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그러면 1이 2에 대응하니까 자 칸을 그냥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걸 좀 그려보면은 자 1,2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고 2,1이고 3,1이니까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함수하면서 얘기했지만 대응관계를 그래프에다가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도형화해서 표현한다 해서 함수를 도형으로 표현했을 때 줄임말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수학적인 용어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때 요거에 역함수를 한번 먼저 표시를 해볼 건데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파란색 주머니랑 노란색 주머니 위치를 바꾸는 거였지? 그래서 정의역 먼저 그 다음에 공역을 나중에 쓰는 거야. 자 원소는 똑같아요. 자 그럼 거꾸로 가는 거니까 잘 봐라. 파란색에서 노란색이다? 그러면 1이 거꾸로 가니까 3에 대응했죠. 그럼 1에서 3으로 그어 2는 1에 대응했죠. 그 다음에 3은 2에 대응했죠. 그래서 거꾸로 가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역함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도 색깔 구분을 좀 지어야겠네. 파란색 주머니가 정의역이고 노란색 주머니가 공역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좀 표현해 봤더니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건 좀 나랑 똑같이 필기해라. 점 찍었다. 이번엔 X 표시를 할 거다. 그러면 1, 2, 3에 대응했지. 왜? 2가 1에 더 있어요. 설명을 듣다 마신 것 같은데 얘가 역함수시잖아요. 역함수는 그 앞에 그래프.
아 이거? 죄송합니다. 자 아, 여기죠. 헐. 또 박수 아이씨 박수 치지 마. 대단한 거 하나 찾았다 보냐. 뭐가 대단해? 자 죄송해요. 자 다시 자 다른 문제 없지? 그러면 자 그럼 표시한다. 1, 2, 3에 되어있으니까 1,3에다가 점을 찍고 2가 1이 되겠으니까 2,1에다가 점을 찍고 3이 2에 되겠으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그릴 거야. 잘 봐. 자 일단 요거는 색깔 구분하고 그냥 정의역 공역이 바뀌었다는 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합쳐서 그린 건 색깔 구분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캔버스 하나에다가 두 개를 오버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함수 f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었고 이렇게 찍혀 있었고 이렇게 찍혀 있었고 역함수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었고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해됐죠?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했어요. 점도 그래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x 표시한 거랑 점 찍은 거하고의 관계를 봤더니 특징이 있어. 잘 봐봐. 이 점하고 이 점 관계를 한번 보시고 이 점하고 이 점의 관계를 한번 보시고 이 점하고 이 점의 관계를 한번 봤더니 얘의 좌표가 1,2죠. x하고 y의 좌표가 바뀐 게 이거란 말이야. 그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2,1이 되지. 자, 잘 들어라. 수학상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학상 맨 마지막 번역이 뭐였냐면 대칭이동 평행이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무려 9개나 난 했는데 엄마 9개나 했는데 그 중에서 1,2지 2,1이지. 숫자가 어떻게 됐어?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뒤집어졌지. 이렇게 바뀌는 게 대칭이동 중에 누구였어? 그렇죠. y는 x 대칭이었죠. 그래서 두 점은 오. 정확하게 y는 x 대칭이야. 근데 잘 들어. 얘도 마찬가지죠. 1,3에서 3,1이 되지. 얘도 x, y가 체인지 되지 좌표가.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세 개의 점들이 싹 다 무슨 대칭이냐면 y는 x 대칭이 돼 있어. 그래서 니네가 공부하는 모든 역함수의 그래프는 점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네 두 점이 다 y는 x 대칭 구조가 되게 돼 있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야. y는 x 대칭. 그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관계는 y는 x 대칭.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쁘게 표현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네. 대칭 이동했을 때 y는 x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가 선분 노란색 그은 게 수직 관계이면서 길이가 서로 어때요? 싹 다 똑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길이까지 몽땅 다 같은 거야. 요게 y는 x 대칭 구조였어. 알겠죠?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게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특징 뭐라고? y는 x 대칭이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따가 그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러면 점 말고 일단 그래프로 그냥 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아직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아니지만 그냥 그릴게. 의미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얘기가 있어. 이건 나중에 수원에 배우는 지수함수 그래프인데요. 그 무슨 몰라도 돼. 먹은가 먹은 뭐라고? 그러면 얘가 그냥 함수 이름 f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f 역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 무조건 y는 x 대칭 구조라고 그랬지. 그러면 일단 그릴 때 y는 x를 하나 딱 그어. 야, 점들이 모인 게 선 아니냐? 물론 곡선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y는 x 기준으로 대칭 구조인 거잖아. 그럼 세 개만 한번 찍어보자. 그럼 여기 있는 게 그냥 편의상 a라고 하면 이게 0,a죠. 그럼 그 점이 뭘로 바뀌어? a,0로 바뀌니까 요거랑 간격이 똑같게끔 여기에 a,0 이렇게 찍힌단 말이야. 당연히 이 두 점은 무슨 관계예요? y는 x 대칭 구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방향으로 한 길이가 똑같게끔 대칭 이동을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y는 x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대칭 이동을 하겠지. 다 대칭 이동이란 말이야. 그렇게 돼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함수 그래프가 이 세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그려지게 돼 있어. 자, 이게 f 역함수 그림 그리는 일단 첫 번째 과정. 하나 더 그려보자. 자, 여기다 하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래 함수가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했는데 얘들아 좀 특징을 살펴보면 y는 x하고 f라는 그래프하고 교점이 없죠. 떠 있으니까. 근데 교점이 항상 없진 않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중요한데
잘 봐봐.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원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 얘가 f 그래프야. 그때 역함수를 만약에 말 그대로 찾게 되면은 요거 기준으로 y는 x 기준으로 돌리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 그냥 이번에 바로 하자. 그럼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정확하게 잘 들어라.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x 좌표가 a면 y는 x는 얘들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랑 y좌표가 다 똑같죠. 그럼 얘 x좌표가 a면 당연히 y좌표가 b란 말이야. 그치? 여기가 b면은 얘 y좌표도 b가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야 y랑 x의 좌표를 바꾸는 게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 a 같은 경우는 x좌표, y좌표 뒤집어봤자 위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다음에 b, b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함수가 무조건 어디 점을 지나냐면 방금 표시한 요 점하고 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 그래서 대칭 이동해서 그리게 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자, 얘가 f 역함수 그래프. 저거랑 좀 구분을 지어야 돼. 비슷하지만. 자, 그럼 이걸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일단 y는 x 대칭이라는 건 유효하고요. 이 그림의 가치는 뭐냐 하면 잘 들어라. 이게 어려운 문제 풀 때 니네 수능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이 그림의 가치 일단 f라는 그래프와 f 역함수에 그림을 봐봐. 빨간색 없다고 생각하고 교점이 두 개가 생겨 있는 거 보이죠? 근데 그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애들이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공부하면 모든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다 y는 x 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돼. 모든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는 않아요.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알겠죠? 개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요것의 가치는 뭐가 있느냐? 1번을 통해서 니네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건 이거야. 잘 들어라. 내가 아까 역함수는 무조건 원함수 기준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니네가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이따가 식 계산하는 거 공부할 건데 원함수에 식이 있으면 얘를 계산해서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무조건 계산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되게 복잡한 식은 역함수를 식을 못 찾아요. 우리 수준에서 못 찾아요. 그랬을 때 역함수를 직접 식을 못 세우는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라. 그럼 얘를 못 구한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수학상 때 공부한 거는 원함수랑 역함수 얘도 어차피 함수잖아.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뭐라고 배웠어? 방정식이 실근이라고 공부했잖아. 기억하죠? 기억나 기억하지? 뭐라 그랬어 내가? 난 생각하지 마. 시간이 생각하고 앉아있어. 자, 얘도 그래프잖아. 두 그래프의 교점은 무조건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이야. 누가? 교점의 x좌표. 알고 있잖아. 그랬을 때 얘를 모르면 방정식을 세워? 못 세우잖아. 그랬을 때 차선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y는 x는 식이잖아. 얘도 간단한 그래프잖아. 식이잖아. 그랬을 때 얘와 얘의 교점을 대신 누구로 찾아? 얘와 얘의 교점을 이용해서 대신 찾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뭐라 그랬어? 역함수를 구하기 힘들 때 구하기 곤란할 때 누구를 대신 이용해? y는 x와 의 교점을 이용해서 와의 교점을 이용해서 대신 찾을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좀 봐라. 갑자기 훅 들어오는 3번 라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교재에 있는 거야. 자, 이게 몇 단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3번 라인 문제야. 여기 숙제 나갈 거. 잘 들으세요. 예지는 3개 되는 것 같은데? 야, 요즘 숙제 많이 안 내줬잖아.
네. 교재가 한국 개념의 한국이면 양이 몇 개 안 돼 문제가. 여기 개념이 중요하지 문제 풀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식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잘 들어봐봐. 요거를 지금 풀기가 아직은 개념 설명을 다 안 해서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보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범위에 제한이 있어. 왜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 좀 이따 그거는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얘의 역함수 gx, 역함수가 gx. 자, 기호상으로는 f 역함수라고 쓰지만 이름을 그냥 별도로 준 거야. 그랬을 때 fx와 gx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간만에 나오는 d1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 진짜 어렵네. 오. 자, 그러면 원칙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를 찾아서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 방정식에 해라고 했으니까 북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 돼. 자, 그럼 얘를 역함수로 바꿔보자. 바꾸는 연습을 이제 좀 할 거예요. 잘 들어봐봐. 얘를 편의상 fx라고 써있지만 얘는 공역에 해당하는 치역에 해당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의미상 그냥 y라고 이렇게 써봐. 그러면 5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6인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x하고 y, 자 정의역하고 공역을 바꾸는 게 역함수라고 그랬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정의역과 여기 있는 공역을 서로 써있는 위치를 바꾸시면 돼.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y 자리에다가 x를 써. x 자리에다가 y를 써.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현재 바꾼 게 이제 gx식이 돼, 역함수. 근데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함수는 y는하고 고치지 않느냐 항상. 그래서 이거를 y는하고 정리하세요. 5를 넘겨. 그럼 5x는 되니까 자 5x 마이너스 6이 y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일단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잘 들어봐봐. 원함수에서 역함수로 바꾸면 자 얘 같은 경우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었지.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자. fx를 이거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겠네? 그럼 그려보면 자 얘가 5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5분의 6이니까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5분의 6인 거 맞지? 그럼 그림을 그렸어. 어려운 문제야. 자 그랬을 때 아래로 굴러가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0,5분의 6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0,5분의 6이지. 이해됐어? 그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의역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야. 그럼 일단 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어디냐면 이것만 활용할 수 있겠죠. 저쪽은 안 쓰는 거야. 그러면 그때 y값에 해당하는 게 범위가 어디가 되겠어요? 요만큼이 y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럼 책에 이렇게 만약에 써있었으면 니네가 일단 계산해야 되는 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을 때 y의 범위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y가 뭐 어떻게 돼? 5분의 6이죠 이거? 그럼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게 y의 범위죠.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하셨느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고 했다? 그럼 뭐도 바뀌냐면 여기에 써있는 x의 범위와 y의 범위도 서로 체인지가 돼요. 그럼 니네가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를 써줘야 되느냐 반드시 x의 범위랑 y의 범위를 같이 바꾸는 것까지 써줘야 돼. 자 그럼 x의 범위가 반대로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는데 여기 x, y 바꾸면 되는 거야. y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겠네. 요거까지 반드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다 이래요. 자, 근데 그래프까지는 잘 그렸는데 문제가 생겼다. y는 한번 바꾸고 싶다. 이거 식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식이지만 여러분 이거 제곱 분성질인 거 아니겠어요? y의 제곱이 5x-6이니까 y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써야 되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x-가 일단 막힌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어. 나중에 나와 우리 함수가 안 배웠어. 못 풀어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건 그래프가 두 종류인 거야. 이렇게 생겼을 때 그래프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래프 두 개가 포함되는 거야.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니네가 만약에 식만 계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이 범위에 주목하세요. 잘 들으세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아까 계산했을 때 이거였어요. 문제가 뭐가 되겠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 아니니? 맞지? 그리고 함수는 루트 한 애가 음수인 걸 생각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야. i는 저기 아유
합점. 방정식에서만 나와요. 알고 있죠? 그럼 얘는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건 절대로 따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0일 때 제하고 y는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쓰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답 쓰는 건 플러스만 써야 돼. 플러스만 써야 돼. 자, 여기까지는 잘했어. 잘했는데 문제는 안 배웠다고. 못 푼다고. 어?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니네가 무리함수를 공부해도 이렇게 풀면 꼭 귀찮아. 나중에 느낄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불필요한 거예요. 효율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gx 찾으세요가 아니라 만났을 때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근데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모든 교점이 y인 x 위에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럼 일단 알려준 대로 하게 되면은 잘 봐봐라. fx하고 gx하고 두 개점 사이의 거리네. 좀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y는 x를 일단 그리고 이 그림을 또 그릴 건데 이게 보시면 폭 앞에 개수가 니네가 알겠지만 최고차는 개수가 숫자가 절대값이 잡으면 폭이 넓어지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얘는 폭이 진짜 넓은 그래프야. 그럼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가 5분의 6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이 직접 그려보면 두 개가 필연적으로 생겨. 알겠어요? 교점이 필연적으로 생겨. 그럼 이거 당연히 뒤집은 게, 자, 뭐 모양이 안 맞긴 하지만 감안하고. 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원함수 그래프는 이것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필연적으로 두 개가 생기는데 이게 아니어도 선생님, 얘네가 그림을 대충 그렸어. 그럼 이게 애들이 그리는 거에 따라서 이건 안 쓰면 돼요. y는 x가 있어요. 아래로 보려고 그린 건데 이렇게 그리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접하게 그리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겠냐? 이해됐냐? 나 그랬을 때 그림을 못 그렸지. 곤란하지. 실제로 나중 가도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어.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교점이 문제에서 힌트가 두 개가 생겼대. 어? 그럼 니네가 느끼는 건 현재 상태에서 그림을 못 그리니까 교점이 어디 생기는지 그림으로 찾는 게 좀 불가능해. 오케이?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교점이 반드시 어디 생겨야 되냐면 y는 x 위에 두 개가 생겨야지만 교점 찾는 게 좀 수월하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를 직접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면 교점이 아래로 불러 구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y는 x하고 필연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알겠죠? 좀 그런 거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알던 대로 합시다. 역함수를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떻게 구한다? y는 x와의 교점을 대신 찾자. 자, 그럼 푸는 건 이제 어떻게 해요?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야? 얘와 얘와의 교점을 찾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방정식으로 바로 바꿀게. 어떻게 바꿨어요? 5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6은 x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게 수학 3 내용이에요. 자, 5분의 1 없애버리면서 정리를 하면은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니?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다. 자,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바로 하면은 x가 2 또는 3 나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럼 배운 대로 교점의 x좌표가 2 또는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림대로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식으로 계산해봐도 증명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요점 사이에 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사실 D1 안 해도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빗변의 길이 있는 거잖아. 맞냐? 그럼 한 칸 떨어져 있네. 그리고 y는 x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 삼각비여도 공부했다. 1차 함수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뭐랑 똑같았어요? 탄젠트가 기울기 1이잖아. 그럼 탄젠트 45도가 1이지? 한번 봤냐? 그럼 여기가 몇 도야? 45도야. 그럼 여기 90도라서 여기 45도라서 1대 1대 루트 2 구조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가 뭐가 되냐면 루트 2가 답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 이걸 이렇게 구하네? 이래서 중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알겠죠?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제 풀어서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봤어 그냥. 알았지? 야, 내가 되게 오래 설명하긴 했지만 y는 x와의 교점으로 대신 구한다라는 개념 알고 있으면 푸는 건 정말 5분대로 풀어. 5분이 뭐야? 한 2분대로 풀 수 있어. 알겠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모든 문제가 역함수를 못 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사실 내신용으로 나오면 식을 직접 계산해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y는 루트 5x 마이너스 6이 저게 그냥 아예 불필요한 과정이라서 문제 풀 때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네. 원칙은 이해를 그리면 나중에 공부하면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그리는 방식 우리 모르잖아. 사실. 그래서 요거를 대신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걸 배웠어도 요 방식으로 하는 게 수월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때 가면. 합성함수, 역함수요. 뒤에 유리함수 나오고 무리함수라는 게 나오니 거기 계속 나와. 알았지? 오늘만 하고 땡이 아니야. 계속 나온다. 알겠어요? 수능 때도 나온다. 아 정말 지금 근데 나 첫날 얘기했어. 역함수, 함수 단어 자체가 수능이야 그냥. 함수 단어 자체가. 자, 복습해야 돼. 전에 보니까 저거 뭐냐? 합성함수 첫날 4시간 했던 거 보니까 나름 공부 좀 하셨나 보더라. 본 사람 있냐? 조회수가 높던데? 오, 20몇 회인데. 난 아닌데. 왜? 아, 예. 내가 나도 그때 니네 그리는 거 내가 좀 복습 좀 하고 오라고 했잖아. 아 그리는 거 보기는 했어요. 나도 그거. 근데 그 다음 영상은 아무도 안 봤더라. 그리는 거못 봤어요. 그 다음 영상은 안 봤어. 나이 결석한 날, 문제를 1도 못 풀고 있었어. 얘 빠진 날 영상은 얘밖에 안 봤다고. 오. 진짜 1도 못 풀고 있어. 그리는 것만 봤어요. 근데 넌 뭔데? 그거는 봐야 돼요. 알았지? 자, 봐라. 많이 봤어. 그리고 수능에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식 써가지고 푸는 건 잘 안 나와. 알겠죠? 그게 푸는 문제 과정의 일부분인데 그거 하나 그리고 자시고 하는데 막 10분 넘게 걸렸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잘 안 나온다. 넌지스 안 봤어. 자, 알렉스 안 봤어. 계속 할게. 자, 근데 4분. 수능 과제 보는 데가 점수 배점이 똑같아요. 4점이네. 다 4점이에요. 다 4점인데 어려운 4점인 거야. 아 똑같은 4점이 다안 어려워. 쉬운 4점도 있어. 3점은 진짜 쉬워. 에? 3점 했어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뭐 여기 바이블에 싫었다. 보다 쉬워. 보다는 쉬워. 당연. 궁금하면 고1 모의고사 시험지 교육과정 평가원 그래서 들어가서 근데 봐봐. 고1모에 뭐 봐요? 3월달에? 3월달에 보는 건 중3까지 전범이죠. 근데 막 블랙라벨 같은 문제들이 그거 보면은 니네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 나의 전공 석차가 나와. 그게 니네 미래의 수능 석차가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도 봤는데 선생님도 그거 봤거든. 딱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그거 3월에 모의고사 봤 그건 나라에서 보는 거거든. 그래서 몇몇 학교 교장들이 싫어하는 거 빼면 다 봐. 대부분 학교가 봐. 안볼 수가 안 있어요? 보는 학교도 가끔 있어. 왜? 왜 그런지 모르겠네. 대부분 왜 봐거든. 이렇게 하고지? 대부분 극히 적은 학교를 제외하면 다 보는데 내가 그때 처음 성적표 받아봤더니 선생님들 수능 본 사람이 70만 명이 넘었거든. 지금보다 훨씬 반응이 안 많죠. 돼. 안 된다. 70만원 작년에 본 게 아마 재수생까지 합쳐서 아마 60만 명 정도 봤어. 15만 명이 넘어. 진짜 많다.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23만 등인 거야. 오. 그러면 퍼센테이지 따져보면 3등급이야. 그건 아니야. 3등급이 평타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시험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봤거든. 본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이걸 또 대비를 해줬어. 저희도 데뷔해줘요.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고등부를 가보세요. 해주지 않을까? 근데 3월이면 거의 그냥 그래서 수학만 잘 보고 다 망쳤어, 이때. 그러니까 근데도 3등급이 나오고. 수학은 1등급이었어. 다른 수학이 사람들이 1등급이지. 진짜 많이 봐. 수학만 1등급. 영어는 이때 5등급. 근데 어떻게 수학 이제 너 영어 네.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전전날인가 그거 알았는데 아닐 거야. 그런 거 나오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배운 게 시험범이래. 그래서 난 처음에 든 생각이 꼭 공부할 거 없겠네 이랬거든. 그래서 이거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다 풀었어 그때. 다 풀긴 했어. 다 풀긴 안 풀었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좀 어려워. 그거 전부 문제가 그거 처음 보는 문제가 소리 많아. 그런 거 무슨 거야? 올림성 우리가 모르는 것도 나왔는데 어쨌든 맞았어. 다 맞진 않았으면 쌤 근데 그러면요 쌤그 슈퍼스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저희 4등급? 그 리얼 모의고사 안 풀고 들어가요. 그때는 모의 많이 했었어요. 나 영어 진짜 문제지. 아 나 영어 문제지. 진짜 1학년 때안 풀죠. 1학년 때는 잘 안 풀어 그런 거. 2학년 때부터 엄청 많이. 빨라진 거. 지금이 많이 빨라진 거야. 선생님 때는 고2 꺾일 때쯤부터
여름방학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요새는 일이 하지. 지도 빨리 빤 애들은 고1 때부터 수능 준비하지.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어요. 걔는 다 했으니까 수능 문제밖에 풀 게 없는 거야. 한 바퀴 돌아서 본 애들. 진짜 빨리 뺀 애들은 막 블랙라벨, 실력 정원석 이런 거 다 하는 애들이거든. 풀 게 없거든. 말게 학교 기출, 수능 기출 문제 그게 없다는 느낌은 무슨 이거 느낌이야? 뭔 느낌이에요? 그게 일부분이 이게 좀 뭐. 쌓여있네.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애들은 그건 내가 실제로 들은 건데 대학 수학을 못 해. 대학교에 고등학교 거는 걔네 갈 수 있을 거라고 전화를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은 걔네 범주에서 이미 벗어난 거야. 와. 대학 수학을 공부해서 수능 문제도 대학교에서 배운 논리로 풀어. 진짜 곤란하다.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 학원에서 그런 해주는 학원 있어. 멋있다. 영재고에 영재고. 영재고. 연예인의 연예인의 연예인 수학을 하는 연예인 거야. 연예인은 공채 주의. 선생님들 그거를 수업을 딱 한 번 해봤어. 소리를 해내는 거 진짜. 대학 수업. 대학 수업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렵거든. 근데 애들이 함수도 아니에요, 이렇게. 솔직히 뭐냐면 일단 솔직하게 내 당신 고백을 하면은 걔네가 나보다 훨씬 잘해. 엄청 잘해. 그냥 하나 올려주면 100개를 풀어와 그래. 우와. 그런 애들은 일단 질문 따위 하지 않아요. 지들이 풀어오고 틀린 문제도 지네들이 고쳐. 그리고 나한테 오히려 알려줘. 우와. 그런 애들이야. 어허허. 그런 애들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도 아는 거야. 지네들 자기네들도 이렇게 개고생해서 풀었는데 뭐 선생님들이 물론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아 이거 푸는데 정말 고생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 애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풀다 보면 나도 막힐 때가 가끔 있거든. 준비를 해와도 그럼 애들이 이해해줘.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아 이건 아직 내가 할 짬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적었어. 그냥 좋은 경험하고 해봐. 아니 나는 그걸 왜냐면 대학교 때 수학 공부했던 기억을 좀 떠올리고 싶었는 재미삼아 한 거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야. 했는데 아직 내가 이걸 하기엔 좀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딱 한 번 생각했어. 경험 네, 뭐 남의 나라 애기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남의 나라 맞아요. 걔네 진짜 다른 세상 사는 애들이야. 그럼 걔네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돼. 자, 쉽게. 자, 어쨌든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식계산을 통해서 역함수를 직접 계산하는 걸 할 겁니다. 자, 책에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애를 fx라는 원래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함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저거 했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 x랑 y 위치를 체인지를 하세요. 자, 그럼 이거를 f 역함수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모양은 y는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식은 찾았는데 얘들아 그림 한번 그려보자. 우리 지금 공부한 게 딱 중요한 거는 대응 관계도 있었지만 자, 여기 내가 썼던 거 y는 x 대칭이라는 거 일단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얘는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자, 이거 그냥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를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역함수잖아요. 자, 그럼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절편이 계산하면은 1이냐?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되는데 자, 잘 들어봐봐. 교점을 한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거 마이너스 1이에요, 진짜?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1 절편만 쓴 거야. 일단 두 개를 이으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돼서 교점이 일단 생기긴 하는데 여기 교점을 좀 생각해보자 말이야. 그럼 그림이 자, 보여 여기? 자,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교점이 어디서 생기냐면 얘랑 얘 교점을 직접 계산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래서 교점이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게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됐어. 자, 그래서 얘네가 정확하게 대칭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점하고 이 점 보세요. 여기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좌표 보시면 0,1, 1,0이니까 y는 x 대칭인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에 따르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교점이 만약에 생겼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그랬잖아. 자, 교점의 그래프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y는 x 무조건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얘네가 그림까지 그렸을 때 정확하게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림을 직접 그리면 무조건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게 돼 있다는 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껏 그냥 예제 한번 쓴 거고요. 자, 이것도 좋은데 개념 자체는 이렇게 없어. 자, 역함수가 무조건 만들어지냐? 이거 사실 내가 함수 개념을 한번 얘기했다. 자, 여러분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뭐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먼저 나오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나오는 함수의 정의역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 포함이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합성함수 자체를 못 만든다 그랬죠. 그것 따서 똑같이 외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합성함수가 안 된다 그랬잖아. 역함수는 언제 생기냐면 원래 함수가 무조건 1대1 함수가 아니라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일 때만 만들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응 관계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확인. 왜 1대1 대응만 되느냐? 잘 봐봐. 자, 정의역에 1, 2, 3, 4 원소가 있고 공역에 1, 2, 3 원소가 있었다. 만약에 얘가 대응하는 게 이런 구조예요. 자, 안 되는 케이스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대응하는 걸 F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난치지 마라. 아니야. 자, 얘를 F라고 했을 때 자, 얘는 함수 맞죠? 네. 자, 근데 1대1 함수는 아니죠? 맞냐? 네. 1대1 대응도 당연히 아니죠? 네. 얘가 F다? 문제는 없어요. 얘 역함수를 한번 써볼래? 역함수면은 주머니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 주머니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 자, 그럼 거꾸로 가봐. 거꾸로 가면 1이 누구한테 화살표 맞았어? 1하고 2에 맞았지. 거꾸로 화살표를 쏴야 되는 거지.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게 느껴지죠? 이런 건 우리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지. 그럼 애시 다음 주부터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는 그냥 함수 자체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역함수라고 부를 수도 없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 함수가 그냥 함수였으나 역함수를 했더니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네. 자, 또 뭐가 있냐면 되게 많은데 몇 개만 할까요? 자, 이번엔 함수 말고 1대1 함수를 만들었다. 1대1 함수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자, 얘는 치역하고 공역이 다르고 대신에 하나씩 만났으니까 얘는 1대1 함수죠. 자, 당연히 함수야 그냥.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만들었더니 이미 눈에 들어오긴 해. 자, 확인해보자. 주머니의 위치를 체인지한 다음에 거꾸로 화살표를 쏘니까 1이 1에 가면 되고 2가 2에 가면 되고 3이 3에 가면 되는데 문제가 4가 대응하고 있는 게 없죠. 원래 함수에서. 그럼 바뀌었더니 정의역의 원소 하나라도 대응을 못하면 얘는 애시당초 함수가 아니었지. 그래서 얘는 함수 자체가 되도 안 돼. 우리 역함수도 그냥 함수야 얘들아. 함수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의에 의해서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1대1 함수고 했더니 함수가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냥 함수도 안 될 때가 있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일 때는 그냥 된다. 자, F가 그럼 아까 썼던 예제랑 비슷해요. 이렇게 됐어.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역함수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거 역함수 기호를 안 썼다 얘들아. 여기 역함수 기호 쓰세요. 자, 그럼 주머니의 위치를 바꾸고 나서 자, 어떻게 하면 되냐? 1이 3에 만났고 2가 1에 만났고 3이 2에 만났으니까 자, 문제되는 거 전혀 없죠? 얘도 1대, 자, 이거 사실 1대1 대응이지. 근데 얘도 뒤집어서 놓고 보니까 얘도 계산해 보니까 1대1 대응이지. 자, 당연히 1대1 대응이니까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 확인을 했다.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함수가 만들어진다. 알겠죠? 합성함수 생기는 조건이랑 세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아까 내가 처음에 어렵게 풀어준 문제 하나 있었잖아. 이건 좀 쉬운 거였고. 잘 봐. y는 2x 더하기 1이 원래 함수예요.
정의의 자 조건에 의하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1대1 대응 맞나? 내가 함수 단어에서 1대1 대응할 때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지. 얘 쭉 증가하는 애지. 1대1 대응이야. 그럼 역함수가 무조건 돼야 돼. 만들어지니까 고민 없이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아까 그려줬던 예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 푼 거. 듣고 이해만 하세요. 안 써도 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의 제한이 있었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죠. 그럼 얘는 앞에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 f라는 그래프 자체는 1대1 대응이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어디겠어? 애초부터 역함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x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의 제한을 걸면은 아까 말한 게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의 범위가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아까 써줬죠. 그럼 이렇게 쓰면은 1대1 대응이 되냐라고 봤더니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다는 거 알겠냐? 공역이야 이거. 공역 y의 범위. 공역의 범위가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거에 대한 치역이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도 할 건데 x하고 y의 범위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제한을 두고 나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도 나중에 보게 되시는데요. 가치는 이거입니다.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거를 x랑 y의 범위를 제한을 걸어서 1대1 대응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는 구조가 있어. 알겠어요? 그럼 결론이 이거네. 1대1 대응이 아니면 못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아닌 애를 무조건 역함수 못 만들어? 그건 아닌 거야. 니네가 1대1 대응으로 이 구조처럼 만들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알겠죠? 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일단. 알겠지? 자.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거 좀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걸로. 번호는 그냥 3번 합시다. 자, 간단한 거. y는 x의 제곱. 자, 얘는 1대1 대응 아니죠? 그럼 당연히 역함수를 그냥 못 만드는데 방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냥 의미만 파악해보자. 자, 이 함수 이름 자체가 f라고 했을 때 정의역이 전체 실수인데 공역도 전체 실수로 대응해. 그럼 얘는 역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도록 범위를 제한을 준 거죠. 그러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쓰면은 정의역을 여기라고만 생각하고 하면은 이때는 정의역이 자 저걸로 합시다. 조건제시법으로 씁시다.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정의역이셔.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 잘 봐봐. 여기에서 대응하는 게 전체 실수가 공역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 이거인 거 맞죠? 네. 그때 대응하는 게 공역이 전체 실수가 되면 y축이 다 살지.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함수는 맞아. 근데 무슨 함수냐면 1대1 함수. 왜요? 치역은 요만큼이잖아. 근데 공역은 더 크잖아.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1대1 함수야. 그러면 1대1 함수는 역함수가 만들어진다고? 안 만들어진다고 아까 예제를 써줬잖아. 그래서 얘도 역함수가 안 만들어져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 하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의역뿐만 아니라 공역까지 범위를 좀 바꿔주겠다고. 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썼다. 자, 그러면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되겠냐?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지길 원했으니까 똑같이 치역의 범위를 공역으로 잘 설정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y도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쓰니까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 정의역하고 공역이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야, 얘들아. 알겠냐? 이 문제가 유독 그런 거지. 알겠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1대1 대응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공역하고 치역을 맞춰주기 위한 작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지만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까지만 하고 좀 간단하자. 맞죠? 이런 희망을 줘야 열심히 듣지. 자, 이거 좀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이거 니네 교재에 있는 내용이야. 이거는 잘 봐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기.
숫값이지? 함수가 함수값이야? 야, 국어 변태 빨리 얘기해. 수야, 수야. 아니야 수 아니야 최대값 했잖아. 시옷 붙이는 거 아니야? 숫값. 수시야 숫 맞는 거 같아. 함수가 함수시야 한번 찾아보면 안 돼요? 맞아 10점이잖아 함수 자, 정확하게 말하면 수시야 아 그러냐?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함수값은 역함수다.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그냥 B라고 쓰고. 아까 내가 F 역함수 B는 A라고 썼던 거 기억합니까? 그거 그냥 쓸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좀 얘기하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라. 내신에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여기 자체가 그랬을 때 컨셉이 좀 달라. 이게 내신일 때는 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식 플러스 그래프를 다 해야 돼. 근데 수능은 계산이 복잡하면 많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더 중요해요. 수능은. 그러다 보니까 식하고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잘 않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한꺼번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 근데 얘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컨셉만 얘기했어요. 천천히 할게요. 자,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까랑 형태 똑같이 그릴 거야. 잘 봐봐. 아까 얘기해서 알겠지만 원함수랑 역함수를 y는 대칭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원래 함수가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 생각해보자. 오케이? 자, 위에 뭐라고 썼어요? F 역함수 B 값 찾는 게 목적이다. 오케이? 자, 잘 들어라. 그럼 일단 의미 있으면 생각해보자. 오늘 갑자기 됐거든요. 샀습니다. 몇 거지냐 근데 불안하게. 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어? 배터리 폭발? 재성 소리하고 있어. 아니래 뭐야 불안하게 왜 이래? 노트 나이. 이거 아. 이거 X 저기 빠져있잖아 지지잖아 지지 자, 지지 자, 지지 이따가 분명시켜줄게. 이미 난 다 해봤어. 거기도 모델만 깔려 있어요? 당연히 깔았어. 자, 봐라. 용량 많아요 512를 샀어요. 512. 센터 먹었다가 500 기가를 어떻게 채워? 그못 치우시면 이거 찍으면 금방 채워요. 일주일이면 채워요. 이거 한 번 찍으면 40기가 나. 그거 다시 지우자. 지우자. 일주일 쌓아놓고 지우는 거야. 자, 들어라. 잘 들어라. 자, 원래 함수가 있는데 잘 들어. 자, F 역함수 B라는 얘기는 여기 B가 원래 어디서 출발한 애야? 원래 함수에선 얘는 공역이었죠. 맞죠? 아니. 네 아까 FA는 B랑 F 역함수 B는 A랑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B는 원래 원함수의 공역이죠.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상호적으로 바꾸는 것까지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게 원함수에서 잘 들어!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냐? 원래 함수에서는. 그치? 그럼 원칙적으로 푸는 건 이래요. 그럼 보세요. 얘 역함수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잘 봐. y는 x의 가치를 뭐라 그랬냐면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애라고 그랬다? 그러면 f 역함수 b면은 역함수 함수화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나올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그래프상에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돼. 잘 봐. 얘가 화살표가 여기가 b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물론 얘가 fa 값이면 가난하죠. f에다가 a 대입한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y는 x에다가 고두선을 딱 그리면 여기 점 하나가 만났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y 좌표가 b지. 그럼 y는 x 위의 점이니까 얘의 x 좌표도 b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면 여기가 뭔지 모르겠으나 b 값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f 역함수 b 함수 값이면 자 이거는 좀 구분을 지어볼게요. 여기에서 다시 역함수에다가 화살표를 딱 때렸을 때 y축하고 만나는 요점이 뭐가 되냐면 f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한 함수값이 되겠지. 네.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수능에서 이걸 빨리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림을 직접 그리는 행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요거를 다시 옆에다가 그릴게요. 자, 간단하게 다시 그리기.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B였다? 얘를 그리지 않아요. 수능에서는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원래 있는 애만 갖고 바로 따지는데 여기가 자 F 역함수 계산했을 때 뭐였냐면 F 역함수 B 값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나온 거였잖아.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F 역함수 B는 A라는 거죠. 그럼 얘가 다시 뭐로 바뀌냐면 이게 A인 거지. 그럼 니네가 찾아야 되는 최종 결론은 A를 찾는 거야. 이 숫자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역함수 그려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화살표 그는 행위가 좀 귀찮단 말이야. 이거 나중에 풀어보면 화살표를 막 10몇 개씩 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 그래서 빨리 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니네가 찾는 게 뭐라 그랬어? A라는 숫자 찾는 게 목적이라 그랬지. 그 A를 빨리 찾는 방법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원함수에서 이게 원함수잖아. 거기에다가 얘는 원함수의 y좌표죠. 얘는 원함수의 x좌표죠. 근데 니네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사실 뭐였어요? 2분이셨지. 그래서 원함수 그래프만 딱 그리고 나서 거꾸로 찾는 거야. 우리가 항상 원함수 찾을 때 A를 대입해서 나온 게 B다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았잖아.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X에다가 보통 우리가 뭔가를 대입해서 Y를 많이 찾았다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Y에다가 B를 대입해. 원함수에 Y에다가 B를 대입해. 그러면 B를 대입했을 때 어떤 숫자랑 맞나요를 찾았을 때 그 숫자가 바로 뭐냐? 니네가 원하는 답이 돼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할게. 원함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y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그때 대응하는 x좌표를 찾으면 그게 곧 뭐가 된다? 역함수 값이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y에다가 거꾸로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좀 얘기해보자. 잘 봐봐. 그럼 선생님 말한 거에 따르면 얘가 답이 뭔 거야? f 역함수 b인 거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었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중학교 시선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직사각형이라 생각해보고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B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잖아. 자, 근데 이게 우리 앞에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원함수의 y좌표는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의미가 fa 값과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재 그림에서는 A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일단 길이가 A인데, 자, 우리 방금 쓴 거에 따르면 이 A 자체가 무슨 의미야? 역함수의 함수값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F 역함수와 같습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돼. 알았죠? 문제 풀다 보면 할 거야. 알겠지? 무슨 의미지? 자, 그럼 결론 다시 얘기할게요. 역함수를 계산할 때 어려운 문제일수록 수능이 굳이 아니어도 역함수를 구해서 찾는 게 아니라 원함수에다가 거꾸로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는 출발이 어디였어요? y좌표였잖아요. 원함수의 y좌표였잖아요. 그래서 y좌표 자리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어떤 숫자 대입해야지 b가 나와요를 식을 갖고 찾겠다는 거야. 무슨 식? 역함수가 아니라 원함수만 갖고 찾겠다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빨리 할 거다 이제. 봐라. 복잡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니네 이거 저거야. 교재에 있는 숙제다. 자, 그냥 지나가면서 섭해서 합성함수 내용도 좀 하려고. 잘 봐. 자, 그럼 요거 연습 한번 해볼래 그러면? 잘 봐봐. 간단하네. 초간단하네. 수비 거야. 없어요. 네, 이거 예제예요. 들어. 자, 얘가 fx라는 그래프인데 x제곱이래. 응? 자, 그랬을 때 f 역함수 f 역함수 5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방금 알려준 방법대로 바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답을 A라고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가 찾는 건 A야. 저 A랑 똑같은 거야. A랑 똑같은 거야. A 찾고 싶어. 근데 빨리 풀 때 어떻게 한다고?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해서 찾겠다는 게 아니라 원함수에다가
이 5가 원함수 입장에서는 공역이셔 정의역이셔? 공역이시잖아. 그래서 5가 여기쯤 있다고 했을 때 대입했을 때 x값이 누군지를 찾겠다고. 그게 A라고. 알겠어요? 그럼 원함수 그래프만 활용하겠다고. 자, 그럼 이 5는 어디다가 써?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은 5인데, 자,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양수시죠? 그래서 x를 계산하면 뻘마 루트 5지만 그냥 루트 5라고 이렇게 찾겠다고. 그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의미 알겠어? 이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합성함수 되는 거좀 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잘해야 돼. 이거에 이제 왔다 갔다 좀 심한 거죠. 자, 이거 쓰자. 좀 지우고 합시다. 이거는 다 썼어요? 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우리 움직이는 거 아니야. 다시 잘 봐라. 저거는 자 2번. 자, F라는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졌을 때 쳐보자. 자, 그랬을 때 F3번 A를 찾아볼게. 자, 이거 어디서 했어요? 합성함수에서 F의 n승 추정이라고 썼던 거 기억하냐? 이거의 컨셉이 원래 뭐였지? 규칙성 찾는 거였다. 네. 규칙성 찾는 거였다. 근데 이건 식계산했을 때 규칙성인 거고, 그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일단 이게 표현이 뭐였냐면 F 합성, F A인 거 맞아요? F가 3개 써있는 거 F3승처럼 쓴 거였잖아? 됐죠? 거듭제곱이 아니라고 했다. 그냥 표현이라는 거는. 그랬을 때 이거를 빠르게 찾는 걸 이제 하겠다. 자, 원칙대로 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그래프랑 역함수는 당연히 y는 x 대칭인 거 맞죠? 이걸 딱 그렸다. 그 상태에서 보셨을 때 잘 보아라. a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찾을 거야. 그러면 잘 봐. A를 딱 대입했을 때 나온 Y 값이 일단 FA인 건 이해된다. 그치? 자, 이거를 좀 해석할 거야. 이게 어떤 구조냐면 F 괄호 열고 F 괄호 열고 FA 이거잖아. 맞지? 바꾸는 거 우리 했죠? 자, 그럼 FA를 일단 찾았다. 우리가 찾은 건 이걸 찾았어요. 그러면 네모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또 찾아야 되는 거지. 그게 이거지. 네. 그러면 파란색 네모 찾을 거야. 그러면 아까랑 구조가 똑같아. 자, 네모 친 게, 노란색 네모 친 게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화살표를 끄는 거야. 왜 내렸냐? 얘가 다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함수자. 원래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에 정의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화살표 끊어서 다시 밑으로 내리면, 얘가 곧 뭐가 돼? 아까 y는 x 그래프의 가치가 뭐라고? x좌표, y좌표 똑같다고. 여기가 FA란 말이야. 그래서 노란색 네모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찾겠다고. 자, 그럼 대입했어.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게. 쭉 대입했어요. 그럼 이번에 대응하는 여기가 F, A 이거 되는 거지. 내가 찾은 게 파란색 네모지. 자, 근데 한 번 더 해야 돼. 하나 더 있자. 전체적으로 찾는 거야. 자, 그럼 똑같은 과정을 하는 거다. 여기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다음에 오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F 괄호 F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럼 대입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있겠네요.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야, 지금은 3번밖에 안 했어. 그냥 원칙적으로 푸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 100개 있다 쳐봐. 언제 다 보고 앉아있을 거야.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학자들이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지. 자, 구조를 잘 보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에요. 출발점이 어디였죠? 여기 있죠? 맞아요? 이거 대입했을 때 F3번 A값 찾은 게 이거잖아. 그럼 구조를 잘 봐봐.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구조를 손가락으로 해볼게. 대입하고 정역으로 내리고 대입하고 정역으로 내리고 대입해서 해야지. 어지럽지. 그래, 번거롭단 말이야.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주황색에 집중 대입을 해. 그래프랑 만났지. 왼쪽으로 가면 그냥 함수값인데 그거를 y는 x쪽으로 팅 하고 튕겨. 만났지.
그 상태에서 그래프 쪽으로 또 팅 하고 튕겨. 왼쪽으로 꺾이면 또 함수값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단 말이야. 그럼 또 y는 x쪽으로 팅 하고 튕겨. 순서 잘 봐. 그래프 y는 x, 그래프 y는 x 이렇게 순서대로 튀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번 그래프 쪽으로 가. 그랬을 때 y축으로 꺾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순서 알겠어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순서가 어떻게 돼? 그래프 쪽으로 갔다가 y는 x로 갔다가 그래프 쪽으로 갔다가 순서가 그래프 y는 x, 그래프 y는 x, 그래프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여러 번 하면 몇 번 했는지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의 튕긴 S를 봐봐라. 여기 1번,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만났지. 그랬을 때 3번에 해당하는 게 F3번 값이 되는 거야. 구조 알겠어? 그냥 규칙 만들어준 거다. FN승은 무조건 규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칙을 주황색 막대기 하나 갖고 한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이제 좀 빨리 해보자. 이건 내신 문제 아니네 나중에. 자, y는 x 있었다. 이번에는 fx 그림이 이거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이 f3번 a를 찾으면. 자, 이번엔 a가 여기 있어요.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좀 멀리 할까? 자, 순서 뭐라 그랬어? 그래프 y는 x, 그래프 y는 x라고 그랬지? 자, 그럼 순서가 주황색으로 할게. 바로 간다. 그래프로 가. y축으로 꺾으면 그냥 함수값인데 y는 x쪽으로 가. 자, 만났죠? 그 다음에 그래프 쪽으로 꺾어. y는 x로 꺾어. 자, 현재 몇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고 두 번 만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꺾으면 뭐가 되는 거야? f2번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근데 3번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 쪽으로 한 번 더 꺾고 나서 y축으로 꺾으면 여기서 세 번째 만났지. 그게 f3번 a 값에 되는 거야. 바로 찾는 거 얘기했어요. 나중에 문제 풀면 여기가 오른쪽으로 칸이 그려져 있어서 니네가 1번부터 5번 거기 써있는 것 중에 눈으로 찾기만 돼 있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찾는 거야.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합성함수잖아. 그럼 역함수도 해봐야지. 자, 진짜 이게 말이야. 김나희. 욕할 뻔했어 지금. 야, 근데 합성함수보다 좀 낫지 않냐? 아 이거 너무 졸려. 아, 졸려요. 아이, 학교 갔다 왔다. 자, 여기에서 이건 그냥 합성함수였고 역함수가 합성함수랑 섞여 있어. 완전 짜증 거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찾아봐. 어우씨. 이번엔 합성함수 플러스 역함수 섞인 거야. 아, 뭐 이래. 자,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해준 거랑 방식이 똑같아. 잘 봐봐. 이거 야, 잘 들어. 그래프가 처음에 그려진 거랑 똑같이 하자. 자, 이거 y는 x세요. 자, 그리고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알려준 거 뭐였냐? 자, 이거 쓰지 말고 여러분, 자, f 역함수 b를 찾으세요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얘가 그냥 f였을 때 y 값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만나는 x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f 역함수의 함수값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그거 원리를 그대로 쓰는 거야. 아까는 자, 이거 그려보서 알겠지만 출발 지점이 x축 위에 있었거든. 얘도 x축 위에 있었거든. 그럼 이번에 출발점이 역함수일 때는 y축이 출발점이야. 그래서 f 역함수, 자, 여기 a가 적혀있는 게 원함수에서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애야? 공역에서 튀어나온 애니까 a가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자, 빨리 그리는 방법으로 바로 할 거야. 자, 순서가 어땠어요? 그래프 쪽으로 그어. 자, 그럼 거기서 그대로 이번엔 x축으로 내면 이게 f 역함수 a가 되는데, 자, 세 번 합성이 있잖아요. 합성 횟수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로 갔다가 두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됐어? y는 x로 꺾으라 그랬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쪽으로 꺾으라 그랬지. 자, 여기 한 번 만났어요. 아, 미안. 여기가 아니지. 여기. 한 번 만났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 만났지. 자, 근데 세 번 합성한 거죠. 그럼 한 번 더 그래프랑 만나야 되지. 그래서 내렸다가 또 꺾으면 여기가 세 번째 만났지. 자, 그랬을 때 최종 답은 어디야?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내렸을 때가 세 번 합성했을 때의 답이. 알겠어요? 만난 지점 보고 판단하는 거야. 만난 지점. 자, 여기가 참고로 뭐가 되는 거냐? 자리가 없다. F 합성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또 쓰기 귀찮아서 그냥 답이라고 쓴 거야. 알겠지? 자, 순서만 기억하면 돼. 그래프 다음에 y는 x 순서란 말이야. 아시겠죠? 쓸거 없을 거. 자, 일단 자 번호로는 저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가 약간의 좀 연산이 있어서 쓸게 좀 많이 있으니까 성질입니다. 성질이에요. 자, 아까 썼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 자 한 번 더 쓰자. 워낙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역함수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기 때문에 자 FA가 B면 알 수 있는 게 자 X A 정의역과 공역을 바꿨을 때 F 역함수 B가 곧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랬을 때 수능에서는 식을 직접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고 어려운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얘네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반드시 식을 구계산하는 건 아니야. 자, 철저하게 어떤 개념으로 푸느냐?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개념을 써서 푸는 건데요. 자, 보세요. 안 되는 케이스를 좀 써볼게요. 자, 두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얘를 fx라고 이거를 지어줬을 때 자, f 역함수 2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 자,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 식을 계산해야 돼. 그럼 바꿔볼게. x랑 y의 위치를 체인지했다? 그럼 x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게 f 역함수인 거 이해됐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y는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거 y는으로 고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헉 막혔어.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문제에서 f 역함수 2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얘 전체 값을 a라고 했을 때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바꿔요? x와 y의 자리를 체인지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어떤 숫자 대입했을 때 2가 나왔다라는 거야. 오늘 바꿔서 계산하겠다. 그럼 여기에다 뭐 대입해? x 자리에다가 a, y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겠다는 거. 그래서 자, 2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a, A를 안 한다. 죄송.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쓰다가 안 쓰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야,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일 때만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아래로 블록이야. 정의역이 전체 실수범이면 아래로 블록 다 쓰잖아.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 아니지.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작업을 했어?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을 둬가지고 1대1 대응인 것처럼 조작했잖아요. 오케이? 맞지, 바꾼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 한번 그려봐봐.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자, 이거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쓰지 마. 그림만 그려요, 그림만.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완전적으로 식이지.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1,0이잖아. 그래서 1을 찍고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를 못 찾고요. 못 구하고요.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제한을 두느냐? 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1이잖니? 그래서 x의 범위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을 두는 거야. 오케이? 그럼 y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이거 원함수죠? 원래 범위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역함수로 만약에 바꿨으면 이 x, y 위치가 바뀌는 거였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바꿀 필요는 없고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a를 찾으면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은 이해는 안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니까 루트 2 이렇게 되지.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답은 두 개가 다 될까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자, 이 a가 누구세요? 이거 또 헷갈리죠? 처음이라고 보니까 a가 뭐예요? x 값이에요? y 값이에요? 원함수의 x 값이에요? y 값이에요? x 값이죠. 그럼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값이 무조건 어때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일 때가 문제가 생기겠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1 플러스 루트 2는 1보다 큰 범위지. 크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값 쓸 때는 마이너스를 빼야 되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죠?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만 써 있어. 이렇게. 니네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나중에 찾아야 돼. 자, 이해됐죠? 하나 더.
자, 니네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건데 식 자체가 그냥 좀 예제로서 적합해 보여서 내가 그냥 써본 건데 선생님 때는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렸거든. 니네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 3차 함수야.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1대1 대응인지 찾고 나서 역함수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니네 그림을 못 그리잖아. 그래서 그냥 얘는 증가함수라고만 그냥 적어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몰라도 돼요. 당연히 빠진 거야. 그럼 쭉 증가하는 그리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자,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자. 크게 의미는 없어.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좀 다루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 얘도 똑같이 이거 자체를 fx라고 했을 때, 요거 똑같이 계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 역함수. 아, 죄송합니다. f 역함수 1 찾는 거다. 자, 이거 찾는 건데, 자, 똑같은 과정이라는 걸 느껴볼래? x랑 y의 위치를 changes. 야, 그럼 저거랑 똑같지? y는으로 못 바꾸지? 그럼 f 역함수 10을 못 세요? 너무 막혔네? 그래서 개념으로 접근하자. 어떻게 한다고? f 역함수 1을 똑같이 a라고 했을 때 얘는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를 체인지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원함수 갖고 풀겠다고. 자, 그럼 x에다가 a, y에다가 1을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1이 날아가면서 세제곱. 자,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는 0 되는 거 이해됐지? 자, 3차 방정식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교육과정이거든요. 3차 방정식 공부했죠? 사업상에서. 조립제. 아니 그래, 맞아. 내 조립제품을 구할 필요가 없어. 잘 봐라. a로 묶여.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는 잘 들으세요. 차수가 3차야. 그럼 일반적으로 근이 3개가 나오는데 잘 들어라. 이 문제의 본질은 함수야. 함수는 허근을 써? 안 써? 안 쓴단 말이야. i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거 편별식 계산해봐라. 0보다 작죠. 그럼 여기 무조건 통분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생각할 필요가 함수니까 없는 거야. 방정식 풀어라고 했으면 다 써야 되는데 함수야 이거 지금. 그러면 허근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a가 0이에요. 그냥 찾으면 돼. 알겠어요? 자,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구하기 힘들거나 곤란할 때는 개념으로 풀자. 오케이.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들어라. 합성함수랑 좀 연관이 있다. 자, 일단 뭐가 있냐면요. f 역함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역함수를 계산했어. 야, 그럼 찍어봐. 역함수의 역함수 하면 뭐가 될까? 그냥 자기 자신이 돼요. 자기 자신. 그냥 자기 자신이 돼요. 왜 그럴까요? 대응 관계로. 대응 관계로 보자. 너무 당연한 거야. 잘 봐봐. 자, 여기가 A고 대응된 게 B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했을 때 반대로 가는 게 F 역함수인 거 이해됐죠? 야, 역함수는 X, Y의 위치를 체인지하는 거라고 했어. 정의역하고 공역의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했어. 그럼 거기에다가 또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은 이쪽 화살표였다가 이쪽 화살표로 바뀐 게 F 역함수인데 거기에 또 역함수를 했으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다시 바뀌지. 이해되니? 그럼 그게 굳이 따지면 F 역함수의 역함수란 말이야. 근데 화살표 방향이 어때요? 원래 함수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된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공식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G 합성 F 합성함수가 나왔죠? 자, 이거를 계산했을 때, 자, 우리 또 저번에 썼던 항등함수가 나왔어. 뭐였더라? 항등함수가 뭐였죠? 항상 같으니까 X를 집어넣으면 X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였잖아.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항등함수였어. 자, 이렇게 됐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론부터 짚고 확인을 좀 해봅시다. 뭐냐면은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얘들아 정의역하고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y는 x씩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맞죠? 기억하고 있죠? 그랬을 때 gx가 f 역함수 x랑 똑같아. 그 다음에 fx가 g 역함수 x랑 똑같아요. 자, 이걸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냐?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언제? 두 개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자,
자, 항등함수 그냥 결과가 x가 나왔다는 얘기야. 전체 실수일 때는. 합성함수 계산했더니 결과가 x가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야, 그리고 왜 여기가 당연히 x가 될 수밖에 없냐면 항등함수는 x 집어넣으면 x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며. 그럼 쥐합성 f는 식 두 개라 그랬어. 하나라 그랬잖아. 얘 하나가 함수 이름이라 그랬잖아. 그럼 x를 대입했어. 그럼 답이 누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인 거야. 알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그럼 왜 이런지 확인만 하면 해보자. 자,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봐봐. 잘 들어라. 그림 구조를 합시다. 제일 간단해요. 식이 두 개가 합성이 돼 있어. 그치? 이렇게 합성이 돼 있을 때 x가 나왔대. 그러면 동그라미 식을 그냥 fx라고 생각하고, 자, 이거부터 좀 너무 털리려나? 이렇게 하면 하죠. fx, 자, y는 fx라는 원함수가 있고요. 그것의 역함수가 f 역함수 y는 x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냐? x랑 y 체인지하라. 이해됐어요? 자, 요거일 때 이건 정의죠. 역함수의 정의. 그랬을 때 f랑 f 역함수랑 f랑 합성을 그냥 해봤다. 두 개를 합성해봤다. 자, 그럼 구조가 어떠냐면 앞에 있는 애가 동그라미식인 거고 뒤에 있는 애가 세모식인 거야. 두 개를 합성했어. 그럼 직접 합성을 했더니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합성 비율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fx를 잘 찾아보세요. fx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럼 fx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y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 역함수 y 이렇게 바뀌죠. 자, f 역함수 y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답이 뭐야? x가 나오지. 그래서 그냥 합성함수 개념으로 증명이 가능해. 반대로 한번 해볼래? 자, 이번엔 잘 봐. x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y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f 합성 f 역함수 y. 그리고 얘들아, xy 문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x는 정의역을 뜻하는 대표 문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y는 무조건 공역이야? 아니야. 대입 당했잖아. 얘는 정의역이야. 정의역 원소 중에 하나인 거야. 문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 중에 누구 대입한 거야? y 대입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합성함수 마찬가지로 바꿔볼게. f 가로 열고 f 역함수 y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럼 f 역함수 y가 x죠.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fx로 바뀌지. fx 누구래? y래. 자, 그럼 처음과 끝만 보세요. 위에 식도 보시면 x를 대입했더니 x가 나왔지.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y를 대입했더니 y가 나왔지.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합성했더니 둘 다 항등함수 나왔지. 그럼 결론이 뭐예요? 두 개의 식을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는 구조면 두 식이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다라는 게 증명이 끝난 거지. 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 좀 계산하는 방식이 나타나는데, 잠깐 봐라. 우리 합성함수 때요.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줬다. G 합성 F랑 F 합성 G는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될 때가 하나, 무조건 될 때가 하나 있었지. 그 조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되는 가장 무난한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가 항등함수를 기대했어. 그래서 F 합성 IX랑 I 합성 F랑은 두 개가 하나가 서로 같다 그랬어.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랬어. 기억 안 나면 쓰세요. 기억 안 나면 써야 돼. 자, 근데 이게 니네 합성함수 계산해서 알겠지만 이 기호 자체가 실제로는 계산을 좀 했잖아 우리. 그럼 이게 함수식의 연산 과정이야 이 기호 자체가. 그러면 이 의미의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그때 내가 써준 게 둘 다 계산하면 그냥 fx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랬다. 유진이가 이해 안 됐으면 설명해줬어. 3번 설명해줬어요. 갸우뚱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거 그냥 f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같대. 그러면 합성했을 때 i는 사라져도 되는 거야. 사라져도 되는 거야. 두 개가 서로 같다는 뜻이. 그러면 이 i가 합성했을 때는 숫자가 마치 뭐랑 같냐면 야, 니네 곱하기 나누 중에 유일하게 생략했던 게 1 곱하기는 생략했지. 맞냐? 1 곱하기 2는 그냥 2라고 썼잖아. 맞냐? 네. 그러면 합성함수 계산했을 때 지워버릴 뿐 합성해놓고 i 써있는 게 마치 뭐랑 같냐면 곱하기 1 숫자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i가 만약에 있으면 연산했을 때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뭔가를 계산했을 때 답이 i가 나왔어. 그럼 이걸 지워버리면 돼.
니네 답 나왔는데 1 나왔으면 1을 빵으로 바꾸냐? 아니잖아. 1이면 1이라고 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심해야 된다. 답이 그냥 1이라고 나왔다. 1이 아니라 i가 나왔으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전체 실수면 그냥 x라고 답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ix는 전체 실수일 때는 그냥 y는 x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합성 구조일 때는 i는 지워도 돼요. 오케이. 근데 답이 그냥 i만 나왔을 때는 x를 써야 된다 반드시. 빵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걸 안다면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요거 계산한 거 있잖아. G합성 F가 IX일 때 얘가 얘고 얘가 얘라 그랬지. 서로 역함수관계라 그랬지. 그거를 이성질 갖다 증명하는 게 가능해. 자, 잘 봐. 이거 처음 하는 거야. 뭐냐면 잘 들어. G합성 F였잖아. 처음이. 그게 답이 뭐가 나왔냐면 IX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X잖아. 그럼 걔가 뭐가 되냐면 그냥 X라고 이렇게 한번 써봤다. 그 다음에 I라고 씁시다. IX라고 씁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일 때 답이 I가 나왔단 말이야. 그 결산상에서 I는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일로 와봐. 니네 등식의 성질 공부했죠? 식 계산할 때. 얘도 등식의 성질이 되는데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 양변에다가 합성을 하는데 아무거나 양변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합성해도 등호가 똑같이 성립을 해. 합성일 때는 동그라미 비율을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성질을 좀 쓰려고. 두 개가 역함수 관계면 i로 바뀌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뭐를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G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이라면 양변에 똑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 i에도 어떻게 하냐면 i의 앞에다가 G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요. 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주황색을 어디다가 썼어? 제일 왼쪽에 썼지. 그럼 여기 있는 G의 역함수 합성한 거를 뒤에다가 쓰면 안 된다. 왜? 교환 법칙이 안 된다고 했죠?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안 돼. 물론 얘는 i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왼쪽에다 썼으면 얘도 왼쪽에다 써야 되는 거야. 똑같이 조심해야 돼. 왜냐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두 개가 역함수 관계지. 그럼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i가 된대.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 얘가 i지. 얘가 i지. 근데 i는 합성 기호가 묶여있을 때에는 곱하기 1 같은 거니까 생략해도 된다며. 이해됐어요? 그래서 F만 남아. 자별해. 오케이? 자, 우변 보세요. G의 역함수에다가 i가 합성됐죠? 마찬가지야. 얘는 곱하기 1이야. 날라가도 돼? 안 돼? 돼. 그래서 F래. G의 역함수로 이렇게 바뀌어. 자, 이게 딱 이 모양이죠. 여기 딱 이 모양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 알았냐? 뭘 했어요? 등식의 성질과 똑같이 좌변, 우변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합성하는 게 등호관계가 성립한다고. 자, 그럼 하나 더 써볼래? 얘도 한번 해보자. G 합성 F였는데 이번엔 오른쪽 방향에다가 F의 역함수를 좌변, 우변에 합성을 했어. 그러면 I에 당연히 오른쪽에다가 물론 상관없지만 F의 역함수를 합성해도 되겠네? 자, 그럼 이거를 확인했을 때 뭐가 가능하느냐? 똑같죠? F 합성 F 역함수니까 I지. I는 날아가도 되지. 그래서 좌변은 G밖에 안 남지. 오케이. 우변은 어떻게 돼요? F 역함수랑 합성됐지. 근데 I는 있으나 마나라며. 없어져도 된다며. 그러니까 F 역함수로 바뀌지. 자, 이게 뭐야? 이거잖아. 실전에서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요? 꼭 기억해야 돼.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역함수끼리 합성했으면 생각이 가능한 I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식이 굉장히 복잡한 합성함수 식이 있어. 그거를 일일이 식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좌변 우변에다가 등식의 성질처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i로 바뀌면 곱하기 1이랑 똑같은 의미라서 없애버려도 되니까 우리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 도구가 굉장히.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럴 거야 이제. 자, 보자. 자, fx가 2x 더하기 1이고요. g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합니다. 자, 이거 둘 다 얘는 쭉 증가하는 애고 얘는 쭉 감소하는 애니까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자,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랬을 때
자 F 역함수 합성 HX가 GX래. 자 그때 HX를 찾으세요. 자 어떻게 할까? 자 역함수를 직접 F 역함수를 계산해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역함수 계산할 수 있잖아. 아까 우리 해봤죠? 역함수를 그냥 해볼까? F의 역함수를 직접 계산해. 그러면 자 X랑 Y의 위치를 체인지하래요. 이거 Y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X는 2Y 더하기 1이니까 이거를 Y는 하고 바꾸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HX를 집어넣은 거지. 만약 합성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 X 자리에다가 HX를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X 자리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한 게 GX가 되는데 GX가 얼마야? 마이너스 3X 더하기 2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HX는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를 X라는 미지수로가 생각하고 HX는 하고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생시간상 쓸게. 마이너스 6x 더하기 뭐라고 나와요. 계산하면.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내신형 아이디어인 거고 물론 이번 풀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신형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이게 좀 더 우월하다는 걸 느껴야 된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봐라. 원래식 이거였죠? 자, 아까 알려준 대로 내가 원하는 건 H는 하고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다가 F 하나를 이렇게 합성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얘랑 얘랑 합성하면 날라가.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F 합성. 이래서 조심해야 돼. 얘는 I가 아니지? 그럼 F를 이쪽에다 합성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알았냐?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I니까 좌변에는 HX가 나와. 그럼 얘는 곧 뭐야? F 합성 GX 이렇게 되죠. 자, 역함수를 직접 계산했나요? 안 해도 되죠? 대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거든. 자, 그래서 계산하면 똑같이 HX가 나와. 자, 시간 없어서 이걸 생략하자.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 과정만 똑같은 거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fx가 2x 마이너스 8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가 gx 요거 계산하래요. 네. 이거 만족하는 k를 찾으래. 자, 이 책에 있는 거야, 근데. 예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역함수를 계산해. 이건 역함수를 합성함수로 한 거잖아. 얘의 역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직접 합성해가지고 식 찾으면 끝이야. 그냥 첫 번째 풀이랑 똑같아. 자, 1번 풀이는 식을 직접 계산해. 역함수를 직접 계산해. 자, 근데 얘는 좀 불필요하다고. 2번 풀이로 바로 해보자.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아라. 식이 요렇게 있었죠. 자, 가운데 붕뜬 이유가 있지. 뭔가 쓸 거야. 편견을 버리세요. 하나만 쓰는 것도 되지만 두 개 써도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F 합성 F를 두 개를 써. 이렇게. 여기에도 F 합성 F 두 개를 써. 야, 그럼 이거 좀 표현 좀 봐봐. 여기 2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숫자잖아. 여기다가 함수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정의역이 어디가 돼요. 그냥 2라고만 쓰면 안 돼. 알았지? 자, 보냈을 때 잘 봐봐. F의 역함수가 GX라고 그랬다?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거에 따르면 여러분 교환법칙은 안 되지만 합성함수가 교환법칙은 모든 식에 다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럼 괄호를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이거 합성하면 어떻게 돼? I죠. 이해됐어? 그럼 날라가도 되네? 얘랑 얘랑 합성하면 어떻게 돼? I죠. 날라가도 되네? 그럼 K만 남았지. 그래서 좌변이 K밖에 안 남아.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돼? F 합성 F2니까 괄호를 걸어 처리해서 이렇게 바뀌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 계산할 필요 있냐? 없다고. 여기에다가 2 대입한 거 2번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뭐냐? F 2 대입하면 0이죠. 0을 또 대입해야 되는 거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지. 곱하기 마이너스 4야. K값이. 알겠어? 연산하는 거 연습해야 돼, 이런 거. 어렵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번호가 몇 번이지? 3번까지 했구나. 자, 4번이고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F 합성 F를 해서 자기 자신하고 합성함수를 했더니 오! X가 나왔다. 자, X 대입해서 X 나왔으니까 함수함수 맞냐? 맞냐?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자, 똑같죠? 여기 G 합성 F에서 F 합성 F로만 바뀐 거지. 해석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역함수 관계라고 했죠?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F랑 자, 이거 동그라미식 세모식이라고 했을 때 서로가 역함수 관계라며. 맞냐? 그럼 F는 F 역함수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가 세모랑 여기다 세모 쓰면 안 됩니다. 자, 했을 때 세모의 역함수랑 똑같다는 뜻이지. 자, 이거 구조랑 똑같잖아. 동그라미식 세모의 역함수랑 같다. 맞아요? 동그라미의 세모가 동그라미의 역함수와 분모가 같다. 자, 쉽게 얘기해서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가 되냐면 자체적으로 역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F랑 F 역함 이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합성했더니 평등함수가 되면은 서로가 역함수 관계라. 얘네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며. 그러면 F가 그냥 F 역함수랑 분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자, 그럼 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가 원함수인데 역함수하고 그냥 똑같아. 그럼 이거 그래프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같다예요. 그냥 같다. 역함수 그림을 그렸더니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 F라는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키면 대칭시킨 게 F 역함수 그래프라며. 근데 F 역함수하고 똑같다라는 뜻이지. 일치예요. 일치. 자, 그럼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F가 무슨 의미냐면 Y는 X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대칭인 구조야. 자, 알겠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한번 얘기해 볼까? 자, 그러면 Y는 X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대칭해. 자, 무슨 얘기냐면 대칭을 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대칭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미 대칭인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게 있겠죠. 좌표 평면을 있을 때 Y는 X를 딱 그렸을 때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 Y는 X. 그렇지. Y는 X 자기 스스로 대칭이지. 자, Y는 X가 그냥 원래 대칭인 기준인 Y는 X가 그냥 똑같을 때 얘를 Y는 X 기준으로 돌리면 그냥 바뀌는 거조차 없지. 근데 걔가 축하고 일치하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대칭인 거야. 또 뭐가 있냐면 그렇지. Y는 X 그렸어. Y는 마이너스 X뿐만 아니라 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를 포함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여러 가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B로 확 잡아돌리면 그 자신이 스스로 대칭인 거 아니겠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안 공부했지만 우리가 중1 때 했었던 반비례 그래프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거 기억하니? 야, 그리고 이건 한번 식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볼래?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fx가 하나만 할게요. 역함수를 계산해 볼래? X랑 Y를 바꿨어. 자, 이게 역함수지. Y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니까 원함수랑 역함수랑 식이 완전 똑같죠. 이렇게 식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비례 그래프인데 자, 하나만 해보자. y는 x분의 1도 y는 x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대칭이야. 자, 왜 그러느냐? 얘도 역함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y랑 x의 위치를 체인지하니까 x는 y분의 1인 거 이해됐죠? 그럼 이거를 y는 하고 바꾸면 x분의 1이 되니까 일단 이 식이 역함수인 건 맞는데 원래식하고 모양이 완전 똑같이 이렇게 식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알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특징적인 게 주어져 있을 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개념화 해석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성질은 마지막이에요. 이게. 참, 무슨 다섯도 아니고 첫싸움 하는 거야, 진짜. 정확하게 딱 알맞게 준비했네. 자, 마지막 성질. F 합성 G의 역함수다. 합성함수의 역함수예요. 얘들아! 굳이가 아니라 필요하다. 자, 그럼 이게 결론이 뭐냐면 얘들아, 결론이 자, 순서 잘 봐야 돼. 마이너스 1을 분배 법칙할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붙일 건데 분배 법칙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뒤집어요. 자, 직관적으로 간단한 걸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봐라. 자,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게 F고, 자, G 먼저 쓸까? G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F라는 구조일 때, 야, F 합성 G면은 먼저 가는 함수가 G인 거 맞지? 그럼 G를 거쳐서 F까지 갔는데 그거를 한 퀴에 건너뛰는 게 F 합성 G 아니냐 이게?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것의 역함수지. 이것의 역함수지. 그럼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럼 얘가 의미상 뭐예요? F 합성 G의 역함수시겠네? 근데 중간 과정을 쫙 보시면 이 과정을 거쳤다가 이 과정으로 간단 말이야. 야, 그럼 화살표 잘 봐. 반대로 F 입장에서 뒤집어졌으니까 얘는 F 역함수겠네. 얘는 G의 역함수겠네. 순서를 잘 봐. F 합성기의 역함수는 먼저 가는 함수가 이번엔 G가 아니라 F의 역함수가 먼저 가는 함수. 나중에 나오는 함수가 G의 역함수. 그래서 이게 먼저 가는 함수 뒤에 쓰고 나중에 가는 함수 먼저 쓰는 거니까 G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게 배운 구조로서 증명이 가능해. 알겠어요? 외울 땐 분배 법칙을 하는 것처럼 하시되 순서가 뒤집어진다 라는 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요, 수학은요, 중간 과정에 생략하는 게 가능한 게, 자, 하나 그냥 써봐. 뭐가 있냐면, 6번이라고. 만약에 괄호 안에 합성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 F 합성 G 합성 H의 전체 역함수. 그럼 아까 내가 외우는 구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뒤집으라 그랬지? 그러면 H 쓰고 G 쓰고 F 거꾸로 쓴 다음에 각각에다가 지수에 분배하듯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공식이야 그냥. 알겠죠? 구조는 이거랑 똑같아. 자, 그럼 봐라. 책에 있는 겁니다. 자, fx가 3x-1이고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일 때, 자, 구하고자 하는 게 f 합성 기가 막힌다. 봐라. g 합성 f의 역함수에다가 f를 또 합성해가지고 그것의 1값을 계산하래. 자, 이거를 무식하게 푸는 애들은 역함수를 다 찾아가지고 합성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식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식에다가 1대입해서 찾고 아, 나는 수학을 잘해. 이러겠지. 그러면 찐따. 아예 생각, 그냥 할 생각도 안 하는 거 물론 아니야?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애들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대단하네. 지금 방금 얘기한 걸 써먹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결부된다. 잘 봐라. 이거를 풀어볼게요. 그럼 F 합성 순서가 바뀌면서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 F 이렇게 바뀌겠죠. 가운데 거만 풀어주시면. 자, 아까 알려드렸잖아. 역함수끼리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조건 상등함수라며. 얘, 그럼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 얘가 IX니까 날라가도 되지? 남은 게 뭐만 남아요? G의 역함수랑 F 합성한 것의 1값만 물어보자. 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식이 끝까나게 무조건 다 정리되지 않아. 근데 이거 할 바에는 이거 하는 게 낫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G합수, 이건 역함수 계산해야 돼. 계산해서 대입해서 그냥 풀면 돼요. 이건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 나옵니다. 1. 그래서 계산하면. 자,
자, 3개 있니 이제야. 끝났어. 안 돼요. 자, 진짜 마지막. 아니 자리가 없어요. 그 시작한 아니 저 이거 다 썼어요. 생각해 봐봐요. 시작한 근데 너무 진짜 완벽해요. 자리가 없어요. 그냥 너무 완벽해요. 아 진짜 완벽한데 이거? 자,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자, 중요한 거야. 예제 하는 거 생각해야 자, 들어. 얘들아, 난 진짜 이 5분이 너무 아까워. 5분이 남았어요? 5분 남았으니까 하는 거야. 애매하게 남았어. 잘 들어. 자, 아. 집중해 들어. 역함수가 gx일 때, 자, 메인 역함수를 지금 봐봐 얘들. 오른쪽 왼쪽. 자, 들어. gx를 이용해서 찾으래. 아 니네 우리 게 웃겨. 갑자기 촘촘해. 잘 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합성함수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이름 기억해? 이거 쓰지 마. 2x 더하기 1은 뭐 3x 마이너스 4일 때 f 마이너스 f 5값을 찾으세요. 이거 어떻게 했어? 잘 들어. 저희 갔다. 자, 여기가 x자리가 5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에다가 5를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5 대입해가지고 값이 11이라고 쓰면 혼난다 그랬지? 안 되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괄호에는 5가 2x 더하기 1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5가 되는 x값 2를 찾아가지고 대입한 게 답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 두 번째 풀이가 뭐였냐면 치환하는 게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f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fx 모양으로 바꾸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있는 2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해서 푸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이 쓸 거야. 시간이 없어서 저런 거야. 못 쓰라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치환하는 게 있었고 하나 더 있어. 뭐 했었어? 합성함수를 분석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봐봐. 괄호 안에 x 더하기 3이 있죠. 얘를 hx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hx가 x 더하기 3이야. 주어진 식이 뭘로 바뀌냐면 잘 들어. y는 fx식에다가 x 더하기 3이라는 애를 대입한 거지. 이게 합성 구조잖아. 그래서 f 합성 hx 구조란 말이야. 네. 자, 그럼 배운 거에 따르면 얘의 역함수를 물어봤어요. 얘의 역함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f 합성 h의 역함수를 계산하면 방금 말한 공식에 의해서 h 역함수, f 역함수 되는 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hx가 x 더하기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h 역함수는 계산이 가능하죠? 자, x, y 체인지 하면은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다. 자, 그럼 이거는 h 역함수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거야? fx의 역함수를 대입한 거지. 잘 들어! 역함수가 gx라네. f의 역함수가 gx라네. 그럼 얘가 곧 뭐냐면 f 역함수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대입을 할 때 요 식에다가 누구를 대입해? 아이고 x-3에다가 f 역함수를 대입하는 거야. f 역함수를 x자리에다가 뿅 하고 대입하는 거야. 근데 f 역함수가 gx라며. 그래서 gx-3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추가적인 의미인데 다음 시간에. 이해지? 자, 고생하셨습니다.